주도주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죠. 지금 문이 있는데 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지금 깔려 있는데요. 부재와 존재는 공존합니다. 자, 지금 주도주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뒤에 분명히 그런데 새로운 주도주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요 어둠이 거치게 되면요. 분명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그 주도주를 오늘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찾게 되면 퍼스트 펭귄 전략을 취해야 돼요. 지금 안 좋고 힘들 때 그 종목을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분석을 해야 되냐. 먼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고질적인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개인 투자가들을 만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은 왜 수익이 안 납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런 답변이 옵니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기관과 외국인들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예. 근데 10년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기관과 개인들 간의 비대칭이 심화되지 않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10년 전부터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우리는 외신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시대고요. 우리나라 밖에 있는 뉴스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속보도 우리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과거랑 지금이나 똑같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던 시대랑 지금 정보의 비대칭이 축소되는 현재의 시대랑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여전히 손실 확률이 기관과 외국인보다 크냐 이거죠. 그 이유는요. 바로 해석의 다양성,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정보를 습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가의 차이, 어떻게 분석하는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한 예로 올해 상반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스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 종목이 치고 나가기 전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신저점을 깨놓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분석한 게 틀렸나?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해석의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은요. 종목은요. 재미나게도 신저가를 만들어 놓고 갱신합니다. 독특하죠. 여러분들을 혼돈스럽게 카오스의 흐름으로 누군가가 밀어넣고 나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네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네페스도 신저점을 깨놓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개인들로 하여금 혼돈의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파워로지스도 마찬가지였죠. 24시클럽에서 TV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저점을 깨놓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개인 투자가 라이온 투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폴레옹이 되게 만들어요. 이산이 아닌가 배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가. 같은 정보를 습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엘빈 토플러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조직은 기업이라고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어떤 변화의 속도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가상의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왜 그러냐면요. 어떤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못 탔을 때는 대기업이 그 기업에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대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24시클럽에서 4분기 때 비메모리 반도체가 2019년도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자라는 이 엄청난 대기업이 조그마한 팹리스 업체들을 상대로 분기마다 파운드리 포럼을 여는 거예요. 엄청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가 위탁 생산해 줄게요. 삼성이 그런 뜻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대기업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기업이 전 세계를 돌면서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어요. 조그마한 팹리스 업체들을 상대로. 그만큼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작년 4분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올해 3배, 4배 가는 종목들이 속출했던 겁니다. 아, 대기업의 행보를 보면 어떤 시대적 흐름을 예상할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24시 클럽에서 하반기 주목하는 대기업의 흐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을 소비하는 중국. 이 중국에서 애석하게도 사드 보복 때문에 뭐 한국 기업 배터리 장착 차량 5종 보조금 중단, 2016년도부터 편파적인 배터리 보조금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삼성 SDI, LG와 중국에다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졌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우리 걸 써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동이 멈췄죠. 가동률이 0%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우리나라 또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에다가 공장을 증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성 SDI 1조 원 더 추가 투자하고요. SK이노베이션 5,800억 더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바보인가요? 대기업의 움직임을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자, 타상 계산을 해봤을 때, 이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뭔가 남는 게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죠. 배터리 보조금 정책 지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2025년도까지 전기차 차량 80종 개, 연간 300만 대 생산 목표. 뭐 볼보 같은 경우는 모든 신차의 50%를 이제는 전기차로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신차의 50%.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요, 유럽에서 출시하는 모든 차 100% 전기차로 출시 예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행보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중국 내에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로 판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 때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의 생산 캐파 증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생산 캐파 증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계속 증가하고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소재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 그리고 증설과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투자가 2019년 하반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케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 거 쓰고 내재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LNF, 삼성 SDI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 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포스코 케미칼과 다양한 기업들 다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단 부분의 동막 같은 경우에는 LG와 KTFT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재 업체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또 하나 이제 전해질 업체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파나스 이텍, 지금은 동아기업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첨보, 이런 기업들, 솔브레인 후성과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대기업의 행보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고 그런지는 토요일 날, 요 2차 전지 쪽은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진행되는 시장에서 못다한 이야기, 24시 클럽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강남 섬유센터에서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반기 때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요겁니다. 2차 전지는 정리해서 강연에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과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하이닉스 낸드 감산 검토. 그렇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죠.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입니다. 자, 낸드를 감산하기 시작했다.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수요도 다시 증가하게 되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급등할 수 있겠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최대 수혜주는 칩메이커라고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중국향 매출이 많기 때문에 수혜를 본다. 그러면 그동안 기술 산업에서 투자를 망설였던 중국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비메모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비메모리 업체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업체도 수혜를 보죠. 어떤 전자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대한민국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겠구나. 수요 회복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반기 때. 요거를 점쳐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골드만삭스 우리 보고서를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되게 잘 봐요.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자, 작년 9월 13일 날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전망 하향, 반도체 주가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때부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게 되면요. 2019년도 7월 23일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낸드 재고가 고갈된다.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수요 회복과 공급망 축소,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낸드나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 쪽을 메모리 반도체 쪽을 우리가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제일 먼저 타격을 보는 것은 포토레지스트 강강액인데요. 삼성전자에서 EV용 포토레지스트 국내 개발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 과거에 제가 동진세미캠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모르는 새로운 강강액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시키게 되면 삼성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가동시험, 시험 운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험 운행을 진행해야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면서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로 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PR 스트립이라는 장비인데요. PR 스트립. 말 그대로 PR이잖아요. 포토 레지스트의 약자예요. 스트리퍼.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강강액을 벗기는 장비예요. 웨이퍼에서 강강액을 벗겨주는 장비. 이 스트리퍼를 만드는 기업 PSK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삼성의 시험 가동할 때마다 요 장비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니까요. 요 종목 PSK도 강강액, 삼성의 포토레지스트 내재와 국산화 관련된 수혜주로 볼 필요가 있다. PSK. 그러면 포토 스트리퍼에 대해서 PSK가 어느 정도 강강액을 베끼는 이 장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면요.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방전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드 마스크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시장인데요. 자,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은 아주 간단합니다. 웨이퍼에다가 처음에 증착을 하고요. 그리고 강강액을 코팅하고요. 그리고 노광하고 현상하고 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강강액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제거해 주는 거를 포토 레지스트라 스트리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EUV는 하드 마스크, 그러니까 좀 단단한 마스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하드 마스크 포토 레지스트 스트리퍼는요. PR 스트리퍼는요. PSK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EUV용에 적합한 PR 스트리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 수혜주이기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반도체 공정이 기존에는 식각, 습식 공정, 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공정에서 건식, 드라이 식각 공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동사가 드라이 클리닝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미세와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더라도요.
자,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살짝 노란 색깔 들어오면서 쉬면서 여기 구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바선 딱 터치하고 요게 전형적인 급등주 자리에 맥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자가 있는 기업 첫 번째 종목으로 PSK를 설명드렸습니다.